안녕하세요. 국풀 국어전문학원 2021학년도 겨울강좌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회를 하는 사람은 최용훈 대표, 접니다. 네. 저희 그 회사는 이제 국풀교육이라고 하고요. 저희 국풀국어연구소에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풀국어전문학원, 구최용훈 국어전문학원, 전국에 한 50여 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기파랑 문해원이라는 초등국어 전문학원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중 서점이나 예스24, 교보문고 등에 가면은 출판 교재도 우리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교재를 이제 만드는 곳이 이제 국풀국어연구소라고 해서 여기에 한 30명의 연구진들이 열심히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국풀국어학원 기파랑 문해원에서 교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꾸 이제 국풀이란 말이 지금 반복되는데, 이 국풀이 대체 뭐길래 회사 이름도 국풀이고 연구소도 국풀이고 학원도 국풀이냐 이거죠. 우리 기파랑 문해원이라는 초등국어, 여기서도 결국은 국풀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이해하려면 국풀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근데 국풀이 아니고 이제 대입제도가 먼저 있네요. 네. 대입제도는 이제 2022학년도는 이제 2021년에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한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정시가 한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한 50% 정도 확대가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이제 선택 과목제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고 그 문학과 비문학이 공통 과목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통 과목이 고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통 과목이 중요하고요. 수능에서는 비문학이 어렵기 때문에 비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또 문학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화작과 언매 중에서 이제 뭘 선택해야 되냐라는 고민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공부를 해보면은 대충 방향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체 이제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중하위권 아이들은 화작을 많이 선택을 하고 중상위권 아이들은 또 언매를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화작이 한 60에서 한 70%, 언매가 한 30에서 40% 정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유불리 문제 때문에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나랑 맞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법에 좀 자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비문학에 좀 자신이 있으면은 화작을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선택을 해야지 무턱대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에 공부를 하고 선택을 하면 된다. 그 전까지는 이제 내신 열심히 하면 되고, 그리고 요 공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EBS 연계율은 이제 50%로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EBS는 꾸준하게 이제 연계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주로 이제 고3 때 많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신경 쓸 게 없고요. 학생부는 계속 간소화돼가지고, 2022학년도에는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 다 폐지가 됩니다. 그렇죠? 다 폐지가 돼요. 하지만 2022학년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다 폐지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특,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서 선생님이 하라는 수행평가, 선생님이 하라는 숙제를 열심히 하면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수업에 참여가 적극적인 그런 친구들이 이 학생부는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신 성적 굉장히 성실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학생부에 이제 강점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수능을 보고 가는 거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내신을 중심으로 스타트를 해가지고 수능을 정복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대입 제도를 살펴봤고, 앞서 얘기한 국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애들의 이제 국어 학습이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는 국어 문제를 많이 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국어를 문제를 푸는데 약간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작품이 나와 있어요. 작품이. 그쵸? 그럼 우리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답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답을 구하는 것. 그쵸? 이 답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는 이게 수학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구하면은 사실상 정답을 구하면 이제 끝나는 게 수학입니다. 수학은 틀린 문제가 나올 때까지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어도 애들이 지문을 이렇게 쓱 한번 읽어요. 쓱 읽고 나서 자기가 보통은 이제 선택지 3개를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보통은. 그리고 선택지 2개 사이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선택지 3개를 지우는 거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공부한 애들은 즉 이제 제가 이제 원어민이라고 합니다.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들, 우리 코리안들, 우리 코리안이라면은 적어도 3개의 선택지를 무조건 지우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3개는 지우게 돼 있어요. 예. 2개밖에 못 지운다 그러면 걔는 외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3개 지우는 건 그냥 기본이고요. 둘 사이에서 갈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하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뭐냐면은 50%의 확률이에요. 50%의 확률. 그러니까 국어는 50%의 확률로 문제를 푸는 그런 과목입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 주관식이죠.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써야 되죠. 하지만 국어는 50%의 확률로 찍는 그런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체크를 이렇게 했다가 끝나기 한 10분 전에 다시 보니까 왠지 아닌 것 같아. 그 4번으로 바꿔서 틀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바꿔서 틀렸으니까 이 문제는 실수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는 애들의 방법이에요.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바꿨잖아요. 그렇죠? 바꿨는데 맞았어. 그럼 얘는 뭐야? 끝입니다. 끝. 예. 왜? 맞았잖아요. 수학에서는 맞았다는 것은 아는 거를 얘기합니다. 수학에서 맞았다는 건 아는 거. 그럼 지금 국어에서 맞은 것도 아는 것인가요? 대체적으로 3개 지운다 그랬고 50%의 확률로 찍은 거 아니에요? 국어에서 정말 맞은 것이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마치 수학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수학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절대 실력,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자, 너 이거 맞았니? 네. 그러면 너 요 위에 있는 낡은 집 있잖아. 요 낡은 집 이거 주제가 뭐야? 제가 물어봐요. 주제 뭐야? 그리고 너 지금 이거 다 맞았는데 요 문제는 그럼 뭘 물어봤어? 출제자가 뭘 물어봤니? 응? 그리고 네가 지금 4번 했잖아. 그러면 4번은 왜 틀린 거야? 왜 틀린 거야? 한번 대답해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국어에도 말이죠. 풀이 과정이 있거든요. 풀이 과정 없는 문제 풀이가 어디 있습니까?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죠?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죠? 제가 지금 풀이 과정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주제 아니? 이건 뭘 물어봤니? 이게 왜 답이 아니니? 다른 거는 왜 답이니? 이 모든 것들, 선택지의 근거들. 이걸 대답하지 못한다면 얘는 이 문제를 맞은 게 아닙니다. 찍은 겁니다. 우리 애들은요. 이런 식으로 수학처럼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가요. 우리 애들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원어민입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에요. 대체적으로 7, 80%는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에서 20%는 찍어서 맞는 거예요. 그렇게 8, 90점 맞으면서 넘어가는 게 우리 국어학습의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력이 안 늘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고3 가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모의고사 풀이. 모의고사 풀이. 예. 모의고사 이거 어떻게 풉니까? 학원 오기 2시간 전에 집에서 답을 막 찍죠? 답을 막 찍어서 와요. 예. 이게 모의고사 풀이에요.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수학의 모의고사 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의 모의고사 풀이는 모든 풀이 과정을 다 빽빽하게 써옵니다. 그렇죠? 모든 풀이 과정을 쓰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근데 국어에서 모의고사 풀이 보세요.
4번 같은데? 3번 같은데? 2번 같은데? 1번 같은데? 이건 4번 같아. 이건 1번 같아. 국어에서 모의고사 풀이 백날에도 실력 안 오릅니다. 근데 고3 애들이 모의고사만 풀고 앉아있어요. 수학에서 모의고사 푸는 거하고 국어에서 모의고사 푸는 거는 다릅니다. 수학의 모의고사는요, 모든 문제의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써 내려가야 답이 나오는 거고요. 국어에서 모의고사는요, 적당히 읽고 3개 지운 다음에 둘 사이에서 혼동하다가 느낌 가는 대로 찍는 거. 그게 국어 모의고사 풀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가 어떻게 독해력 사고력이 향상되겠습니까? 그래요?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너무 모의고사 문제만 풀고 앉아있으니까 수학처럼 수학에서 문제 푸는 거는 문제풀이 자체가 공부인데 국어에서 문제 푸는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갖다 찍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수업에 학원에서 개념을 공부하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풀이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풀이 과정을 작성하려면요. 개념과 과정을 완벽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내가 맞췄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풀이 과정이 정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문제를 풀어냈다라는 것이 내가 그 문제를 완전히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어 보세요. 국어. 학원에서 개념을 공부합니다. 자, 문제풀이를 하는데 누차 얘기하지만은 풀이 과정이 없어요. 작성하지 않습니다. 3개는 지운다니까요. 3개 선택지는 원어민들은 3개 선택지 못 지우면 걔는 원어민이 아니라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감으로 찍는 거예요. 개념과 과정 몰라도요. 어차피 2개 중에 하나가 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답 나와요.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객관식. 객관식이잖아요. 얘는 주관식이고. 예? 정답을 맞아도요. 맞은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도 모릅니다. 정답을 맞아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누가요? 고3들이. 자, 제가 설명을 좀 안 했는데 제가 요 사람이잖아요. 요 사람. 그렇죠? 제가 EBS 교육방송에서 4년 동안 국어 강의했고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서 3년 동안 고3 수능 강의, 내신 강의 한 사람입니다. 네, 국문과를 졸업을 하고, 네, 지금은 전국에서 50여 개 국어 전문학원과 초등국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어는 좀 제가 좀 잘 안다. 시중에 국풀 교재를 또 출판하고 있습니다. 서점 가면은 우리 책이 다 진열되어 있을 거예요. 자랑을 했네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공부해보니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실력이 늘 리가 없지. 불쌍한 녀석들. 우리 학원의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1차로. 그쵸? 얘들은 어떻게 풀어요? 3개 지우고. 둘 사이에서 이제 무한 갈등. 네, 무한 갈등을 합니다. 뭐지? 4번 같아. 아니야, 5번 같아. 아니야, 4번 같아. 아니야, 5번 같아. 아니야, 4번 같아. 아니야, 5번.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아니야. 다시 보니까 4번 같아. 맞았어. 와, 맞았다. 나는 이 문제를 아는 문제야. 요렇게 애들이 풀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풀게 합니다. 이른바 국풀학습이라는 걸 하게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얘가 지금 보세요. 여기 불려가는 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요 1번 나왔죠? 이게 확실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럼 옆에 보세요. 1번. 불려가는 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서 어쩌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문제의 피동 표현이 뭐니? 이게 어떻게 해설이 되는 거니? 그리고 요 문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니? 자, 한번 채워 넣어봐봐. 객관식인 국어 문제를요, 주관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국어의 풀이 과정을 아냐 모르냐. 결국은 풀이 과정을 아냐 모르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풀이 과정을 잘 아는 녀석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객관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꾼 거. 그게 바로 국풀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학습해야 돼요. 선생님들, 강사들은 칠판에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애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풀어요. 찍듯이, 객관식 5개 중에 하나 찍듯이.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강사들은 칠판에 자세하게 자기들이 풀이 과정을 쓰고 앉아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쭉 쳐다보다가 집에 와서는 3개 지우고 갈등하다가 대충 체크. 이렇게 공부를 하니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과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괴리가 있죠? 학생도 선생님처럼 풀이 과정을, 국어를 주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풀이 과정을 이해하게 만든 이 국어의 풀이 과정, 이걸 따로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은 국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책으로 공부하면은 독해 사고력이 반드시 향상돼서 고난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데가 바로 국풀국어연구소입니다. 엄청난 작업량이고요. 이거 만드느라고 우리 30여 명의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은 세상에 없는 책. 우리 국풀국어전문학원에서 만날 수 있는 책이에요. 자랑은 그만하고. 저희 학원에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 일단 중등부부터 예비고1까지는 꼭 시험을 봐야 됩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문제 35문제 정도 되고요. 이 좀 높은 반과 그 밑에 반 이렇게 이제 레벨을 나누기도 합니다. 학원에 따라서. 그리고 고등부는 뭐 내시나 모의고사 성적이 있으니까 가져오면 돼요. 물론 시험 보고 싶으면 봐도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아람 가온반의 교재의 차이는 그 비문학 지문이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문법이나 문학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학 테스트를 딱 보게 되면요. 이렇게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 알죠?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얘가 중학교까지는 받아보지 못한 등급의 세계, 정확한 국어 등급, 너의 등급은 뭐야?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과 그 문학, 점수, 취약 부분은 뭔지에 대해서 싹 분석을 해주니까 입학 테스트는 무료예요. 그리고 학원이 열려있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항상 우리는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전화 예약하고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성적표를 주거든요. 바로 성적 상담하고 가시면은 우리 아이들의 위치, 우리 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담당 선생님은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중등교재는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파트와 독서 파트가 있어요. 독서는 하나의 선정 도서를 2주에 걸쳐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2번 정도 읽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주차 독서에서는 신문사설 요약, 배경지식 내용 확인, 어휘학습이 들어가고 2주차 독서에서는 신문사설 요약, 토론 논술, 어휘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어휘도요. 생뚱맞은 어휘를 외우지 않고 선정 도서에 있는 어휘들, 그리고 우리가 국어 학습에서 실제로 학습한 어휘들을 외우게 됩니다. 물론 한자성어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생뚱맞은 어휘가 아니고 수업이나 교재에서 다뤘던 어휘를 학습한다는 강점이 있고요. 국어는 똑같은데 매주 시, 소설, 비문학, 문법을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은 그 예습 시스템이에요. 먼저 예습을 해오고 풀어오고 신문사설도 요약하고 내용 확인 문제까지 풀어와서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인데 1주차 수업이 끝나면 독후감을 써오고 2주차 수업이 끝나면 이제 논술을 써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독후감 노트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첨삭을 해서 돌려주는 거죠. 요렇게 국어는 이제 매주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독서 논술은 2주에 한 권씩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등 수업의 구성을 보면은 일단 국어 수업이 100분 정도, 독서 수업이 70분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맨 처음에 주간 테스트를 보죠. 학생이 책을 잘 안 읽어왔거나 숙제를 열심히 안 해오면은 주간 테스트 통과하지 못해요. 근데 문학과 비문학, 문법 등의 국어 수업이 진행되고요. 독서 수업은 아까 얘기했지만 2주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니까 1주차 때는 이렇게 신문, 그 다음에 배경지식, 창의통합 문제. 2주차는 이제 신문, 그 다음에 토론, 논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1주가 끝나면 독후감을 써오고 2주가 끝나면 논술을 써오는 구조고 요 모든 것이 아까 얘기했던 주간 테스트나 숙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뒤에 남아야 돼요. 남아서 숙제를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재를 보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주 한 권씩 진행이 돼요. 아까 중등교재는 2주에 한 권씩 진행이 됩니다. 2주에 한 권씩. 고등은 매주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업의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학습까지 수업을 하잖아요. 숙제가 아까 얘기했던 국풀학습입니다.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씩 나눠져가지고 1일차는 복습. 2, 3, 4는 이제 문법, 운문, 산문, 독서를 이제 국풀학습, 아까 얘기했던 국어 풀이 과정을 학생이 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국어 풀이 과정을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학생은 그걸 자기가 스스로 집에 가서 풀이 과정에 따라서 풀이 과정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국어 풀이 과정을 하면서 학생은 지문이나 문제를 반복적으로 읽게 되고 그러면서 깊이 있게 사고하는 반복적 읽기, 깊이 있게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해 사고력이 향상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숙제를 열심히 해와야 됩니다. 숙제만 성실하게 하면요. 실력은 향상되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게 가장 힘든 일이죠. 하지만 저희 학원에 다닐 거라면 숙제를 성실히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고등 수업을 보면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3시간 수업이고요. 역시 주간 테스트, 숙제 검사를 하고 숙제를 아까 해왔잖아요. 친구가. 그렇죠? 그 숙제 수업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들 수업을 해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 시, 소설, 독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여기서 배운 국어 풀이 과정을 아이들이 다시 집에 가서 주 5일 과제라고 하는 숙제를 국어 풀이 과정에 따라서 열심히 해오는 거죠. 이게 열심히 안 된 친구들은 주간 테스트와 숙제를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또 남아서 숙제를 마저 하고 가야죠. 그러지 않으면 왜 애들이 숙제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남아서 숙제를 해야 숙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뭐 이게 아직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우리 관리는요.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주간 테스트와 숙제 검사를 진행을 하죠. 그걸 점수화합니다. 점수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문자로 보내줘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 숙제 검사 점수. 왜 미통과를 했느냐? 그럼 얘가 수업 직후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주중에 학원에 한 번 더 나올 것이냐? 아니면 뭐 상담을 진행할 것이냐 등등을 전수전응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서 남겨가지고 공부를 마저 숙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주중에 불러서 숙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 풀이 같은 또 실전 훈련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철저한 관리. 성적은 관리로 오른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성적은 수업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수업으로 오르면 주 1회 3시간만 수업 들으면 성적 오르겠네요? 그럴 수 없죠? 성적은 관리로 오르게 되죠. 따라서 우리 숙제에 주 5일 과제 국풀을 열심히 해야 된다.
자, 피드백 문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점수, 미통과 이유, 조치사항, 지도 의견 같은 것이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도 우리가 교재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독해력 교재가 50권이 있습니다. 수준이 이제 그 권마다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게 쭉 레벨이 올라가면서 클리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의 독해력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내신이든 수능이든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국어는 낯선 지문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낯선 지문을 해결하려면은. 그래서 이 독해력 교재 가지고 우리가 클리닉을 진행하고, 또 우리가 어휘력 특강 교재 같은 거, 그리고 또 시중에 판매 중인 이제 국풀 독서나 국풀 문학 같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물론 실전 모의고사 훈련도 해요.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학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전국 50개 국어 전문학원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국어와 관련된 노하우가 쌓여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있죠. 자, 내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내신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대치, 목동, 중계, 송파, 분당, 일산, 수지 등등 많은 기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지 않으면 기출 문제를 모을 수 없어요. 이 기출 문제를 그 동일한 교과서별로 저희가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 교과서다라 그러면은 천재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다 모으죠. 그래서 거기서 고난도 의미 있는 문제들을 선별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풀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대치동 문제도 풀 수 있고 목동 문제도 풀 수 있고 분당 문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도 문제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국어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강점이 되는 거죠. 또 국풀국어연구소에서 이걸 다 작업을 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 연구소에서 제작된 내신 교재. 네. 요걸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빈칸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확인학습이에요. 확인학습. 교재만 좋으면 뭐예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학원이 왜 존재하죠? 관리. 그렇죠? 그래서 철저한 관리, 확인. 내신 기간에도 철저한 관리로 애들이 성적이 오르는 거지. 교재만 좋으면 교재 가서 혼자 공부하면 100점 맞겠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재를 얼마나 소화했는지, 열심히 봤는지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확인해줘야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자, 학원의 정기평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해가지고 1년에 한 4회 정도 정기평가를 실시해서 취약점 분석, 등수를 또 게시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동기유발도 시키고, 또 우리가 레벨이 있는 경우 레벨을 이동하기도 하면서 학원이 매번 정기평가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고요. 중등의 선정도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예시인데, 샘플인데, 예비주일이죠. 소주제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사랑과 믿음은 우리를 얼마만큼 강하게 만드는가 하면서 아동학대나 집단 따돌림, 생명의 소중함, 성장소설 같은 주제로 우리가 선별을 하고, 배려와 사랑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되는가, 자기고백, 상처치유, 액자식 구성 같은 내용들을 여기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소주제와 키워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선정 도서를 가지고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그와 관련된 독서 활동을 중등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고등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중1 같은 경우에 커리큘럼 보니까 이제 문법, 문학, 독서가 있죠. 그래서 문법 커리큘럼이 쭉 진행되고, 문학,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쭉 진행되다가 여름 이후부터는 좀 심화 학습이 들어가고요. 독서도 이제 독서 비문학 원리 있죠. 원리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중2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과 이제 문학과 역시 독서를 배우고 마찬가지로 이제 문법의 개념이 이제 반복되면서 역시 그 내신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내신을 학습하다가 여름 강좌 때 이제 고전, 심화가 들어가고 독서는 역시 독해 원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중3 같은 경우도 역시 문법, 그다음에 문학, 독서 해서 문법의 쭉 개념, 그다음에 역시 그 필수 개념, 그 내신 하다가 여름 강좌부터는 이제 예비고일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독서, 독해 원리 수업을 계속 실전 적용하면서 풀게 됩니다. 자, 요렇게, 예. 학원에 오면은 조금 자세하게 더 보실 수 있고요. 고1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과 독서 공통 과목이죠. 그리고 이제 문법과 화작 선택 과목이죠. 역시 문학과 독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 1학기 내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름에 이제 고전 문학, 고난도 기출. 독서도 마찬가지로 독서 원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고난도 기출. 문법은 이제 문법의 주요 개념들이 한번 쭉 정리가 됩니다. 여름방학 때 이제 중세국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학원 평가도 1년에 4번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교육청 평가 등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판단 내리게 됩니다. 고2에서도 역시 이제 문학 독서의 공통 과목 그리고 이제 화작과 언매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개념들이 시작되죠. 그렇죠? 주제별 고전이라든지 고난도 기출이 시작되고 역시 이제 비문학 독해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화작 개념 그다음에 이제 문법 등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2가 진행이 되고 고3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 봄, 여름, 가을 파이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맨 처음에 이제 고난도 평가원 기출을 공부하다가 수능 특강이 나오면서 우리가 손필기로 작품 해설집을 주거든요. 그리고 자체 모의고사, 우리 그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국풀 모의고사를 매월 말에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쭉 이제 봄 강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특강 연계에 기출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내신 대비 때 1학기 내신 대비 때는 작품별 이제 정리, 손필기, 예상 문제로 전부 내신 교재를 우리가 제작을 합니다. 역시 국풀 모의고사를 꾸준히 진행하고요. 자, 여름 강좌부터 이제 수능 완성이 나오거든요. 수능 완성이 이제 시작되면서 가을 강좌 때는 연계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연계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보고 기출 모의고사를 보고 연계 모의고사 1회, 기출 모의고사 1회. 그리고 파이널에서 이제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 2회분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3 커리큘럼이 쭉 진행이 된다. 이 모든 교재를 우리 선생님들과 연구소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기 때문에 믿고 보내셔도 된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죠? 자,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학원에서 핵심은 뭡니까? 국어 풀이 과정입니다. 국어를 풀이 과정에 따라 학습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되고 독해력, 사고력이 향상돼야지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결국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라도 저희 학원에 오셔서 교재를 꼭 한번 보시면서 아, 정말 이렇게 학습해야지 실력이 오르는가라는 걸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